안녕하세요. 김상순 팟캐스트 첫 번째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채널 김상순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이기 때문에 김상순 TV나 김상순 튜브처럼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김상순 팟캐스트를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채널은 라디오 방송이므로 영상 편집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양해 구합니다. 김상순 팟캐스트 중국 정치 분석 시리즈 첫 번째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이유 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매년 9월 18일이 되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강조하며 좌파들의 특성인 감성자극 선전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정통성과 집단부패와 같은 통치 약점을 감추고 체제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 이슈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만주사변, 즉 1931년에 일어난 9월 18일에 일어난 만주사변 혹은 9.18 사변을 중공은 매년 이용하고 있는데요. 중공행위는 인민들에게 계속해서 우민정치를 펼치는 중요한 카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항일 운동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언제든 유용한 카드죠. 지금도 중국의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바로 일제 제국주의와의 항일 전쟁이고 그 다음이 부패한 자본가 계급을 몰아냈다는 국민당과의 국共내전 장면이고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중국 인민지원군의 미 제국주의 타도, 한국전쟁 참전 무용담을 각색한 중공식 국뽕영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부패 집단 국민당을 타도했다는 중국 공산당은 70여 년간 집단 부패를 벌이고 있고 항일 전쟁에서도 오히려 마오쩌둥이 일본 만주군과 결탁하여 국민당의 힘을 빼는데 간첩질을 했고 국민당이 항일 전쟁을 벌이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한 것이 중공의 역사적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이 있죠. 중공은 매년 9월 18일이 되면 요녕성 심영시에서 중국의 국치를 일하면서 올해에도 14번의 타종의식을 대대적으로 치르고 또 이런 거를 중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우매한 인민들은 실질적으로 항일운동을 한 것이 국민당이고 공산당이 오히려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중공뿐만이 아니라 한족들의 오랜 습성이기도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죠. 우매한 인민들은 지금도 일본이라면 조용하던 사람들도 바로 분기탱천해서 당장 일본과의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기세를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중공은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반일운동, 노재편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중공이 언제든 우둔한 인민들을 자극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이 바로 반일운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인민들의 주의력을 돌려놓을 수 있는 좋은 카드로 삼고 있죠. 중공은 선전선동의 달인들이기도 합니다. 중공은 아시다시피 중앙서기처가 있죠. 이 중앙서기처가 중심이 돼서 중공의 모든 선전선동을 조작하고 조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선전선동은 공산당이 위대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SNS와 인터넷이 많은 정보를 인민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중공도 단순히 공산당 찬양이나 이런 선전선동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만 유지하다가는 갈수록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걸 만들어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죠. 두 번째 선전선동은 그래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을 하자는 선동으로 인민들의 복수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수심 카드죠.
특히 한족들은 전통적으로 아시다시피 DNA에 아마도 복수라는 개념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왕조가 바뀌면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 갑자기 노예가 되는 사람들, 권력에 밀려 노예가 되고 좌절하면서 분노가 쌓였던 감정을 자극하면 바로 한족들은 반응하죠. 이런 것들은 특히 이민족들에게 계속해서 통치를 오랫동안 당하면서 분노를 키워왔던 한족들에게는 복수라는 개념이 10년, 심지어는 3대를 걸쳐 해도 늦지 않다는 말까지 만들 정도로, 이 말이 유행할 정도로 복수심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증이 있죠. 이게 바로 한족들의 복수심 증이죠. 이 복수심 자극에 지금은 일본 제국주의 항일운동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중공은 인민들을 드라마나 영화로 자극하여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인들을 괴롭혔고 중공의 적을 미워하는 것이 애국이자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중공은 9월 18일 만주사변을 국치일로 정하고 매년 요녕성 심양시에서 국치일 행사를 합니다. 또한 매년 12월 13일에는 남경시에서 남경대학설 30만 명 추모식을 하면서 인민들을 또 자극합니다.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질 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공의 잘못을 숨기고 중공을 중심으로 단결을 하자, 이런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렇다면 중공은 왜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걸까요? 아니,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중공은 왜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로 간단하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공은 항상 정당성 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중공은 실제로 인민들의 자발적인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중공은 항상 정당성 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인민들의 자발적인 존중을 받을 만한 실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볼까요? 일본 제국주의 타도라는 항일전쟁의 승리는 사실상 국민당이 이룬 것이지 공산당이 이룬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미 제국주의 타도라는 한국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공이 이겼다고 우기지만 사실상 이것은 비긴 거죠. 게다가 손해는 엄청 봤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내부 문제를 보자면 중공은 벌써 사라져야 했을 정치 집단이기도 합니다. 중공은 인류 역사는커녕 한족들의 역사에서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없을 뿐더러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1958년부터 61년까지 역사에 남을 대약진 운동으로 무려 4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대기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이 죽기 전까지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교육을 중단하고 중공의 기록으로도 최소 2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보다 더 되죠. 최소 4천에서 8천까지도 나옵니다. 이미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마오쩌둥 집권기간으로 확대하면 그냥 중공의 기록만 가지고도 최소 8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일본군이 죽인 중국인 2천만 명의 그 숫자보다도 8천만 명만 따져도 4배가 넘습니다. 마오쩌둥 이후에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를 거쳐서 지금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천안문 사태를 시작으로 한번 볼까요? 중국 국내 문제만. 천안문 사태, 파룬궁 사태, 신장 위구르 사태, 시장 티벳 사태, 홍콩 사태, 우한 폐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망을 했습니다. 중공은 스스로 위대하다는 선전선동 이외에 사실상 인민들에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는 없고 오히려 70여 년의 집단 부패와 숨기고 싶은 진실을 통계 조작으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인민들을 속이고 일제의 악잡인 노릇을 하던 마오쩌둥이 국민당을 등치고 탈취한 권력으로 지금까지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우민정책으로 인민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사실상 지난 개혁개방 40여 년의 경제성장도 공산당의 업적이 아니죠. 미국과 서방국들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격도 없던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준 덕분이지 이것이 중공의 통치 성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중공의 최고 고위층인 중앙위원이 204명인데요. 중앙위원 안에 시진핑도 다 포함되죠. 이 중앙위원 204명 중에서 187명, 즉 91%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아이들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위원 다음으로 권위가 높은 후보위원 167명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142명이 아이들이 외국 국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급의 91%가 아이들이 외국 국적이고 지방도시의 시장급 이상 34만 4,290명의 시장급 고위직 중에서 그 아이들이 해외 국적 보유자들입니다. 중공은 특히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진핑의 1인 천하 황제 놀이에 약했던 정당성이 더욱 무너지고 있죠. 시진핑은 황제를 자처했지만 이미 2022년 11월 전국적으로 번졌던 백지 시위에서 공산당 퇴출, 시진핑 하야라는 초유의 민중 시위를 경험했습니다. 역대 중공의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사태를 경험한 지도자는 시진핑이 처음입니다. 2023년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비록 고위직을 측근 신의대로 다 배치했지만 이젠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타이완 전쟁 준비를 구실로 대학생 군사훈련과 입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진핑은 인민해방군 내부의 반발을 감지하여 자신이 선발한 로켓군 지도부를 시작으로 군 내부 숙청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명하고 자신이 숙청하는 초유의 인사사고도 시진핑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시진핑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체면을 무릅쓰고 재발등 찍기 숙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김상순 팟캐스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방송을 예고합니다. 리샹후 국방부장은 지금 어디에 구금되어 있을까요? 리샹후 숙청에 대해 준비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라디오 방송 김상순 팟캐스트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요. 주제에 대한 제안도 환영합니다.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